대한민국 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자, 오늘 시즌1의 마지막을 대비 24회 두 번째 2부 시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꼴통쇼에 오늘 또 꼴통 마스터로 또 두 번째 앵콜 출연해주고 계시는 가정행복 코치 우리 이수경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까 이제 지난 1부에 정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저희가 또 그렇죠. 국민은행 사건 끊겼어요. 네. 과연 이 회장님의 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왜 KB 국민은행 맞습니다. 강남역 지점에서 진상을 떠셨는지. 네. 우리은행도 아니고 국민은행에서. 그러니까 네. 그 사연을 제가 이제 네. 드디어 공개를 하겠습니다. 7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시 30분. 네. 이거 무슨 라디오 사연을 읽는 것 같아.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 창구 여직원 상속인 예금 잔고 수령차. 네. 이게 어떤? 저희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12,197원의 예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걸 유산으로 받으러 12,197원을 맞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도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령하려고 3차례나 방문을 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서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길래 12,197원을 그렇죠. 필요하죠. 여러 명이 분배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서류가 필요하시죠? 형제가 형제가 어떻게 우리 했어요? 형제들이 뭐 4명이니까. 네 분. 야, 4명이서 지금 어머니까지 3,250원 5명.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다 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 그럼 돈 안 받을래. 국민은행이 그냥 가져.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유치해. 아니 무슨 192,200원도 아니고 12,000. 야, 국민은행이 그냥 가져.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큰 소리 칠만해요. 라고 얘기했음. 여직원은 휴면 예금 계좌라서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때 감정은 짜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왜 단돈 12,197원 때문에 3차례나 들렀는데 막판에 와서 모두의 서류가 필요하고 하다니, 결과로는 은행 또는 여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휴면 예금 관리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직원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함.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아니 그래서 뭐 근데 아니 궁금한 건 결과는 바로바로 쓰시는 거예요? 결과는 그럼요. 이거는 감정이라는 거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즉시 쓰는 거예요. 반드시 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결과를. 그래서 궁금한 게 그 12,197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못 받았습니다. 5명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궁금한 건 화를 내고 또 다시 그걸 참아서 결과를 쓰시잖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화를 안 내고 안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그래야 되는데. 근데 또 나오니까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걸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또 짜증을 내고 있네, 또 화가 났네,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가라앉히자. 자연스럽게 풍선 빠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걸 써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내 정서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정말 큰 유익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하루에 15번 내던 사람이 점점점 안 내게 되고, 그게 우리 아내나 또 자녀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좋아지고 그랬던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수경 회장님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결핍해서 뭔가 이걸 바꿔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짜증을 바꾸기 위해서 짜증 수첩을 썼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자신감을 좀 발휘했던 순간을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했던 순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걸 적어보는 것도 좀 객관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제 감정 수첩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래서 이런 수첩이 여러 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열정 수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열등감 수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수첩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네.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이수경 회장님 이제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네. 계시는데, 자,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으시다고요? 네. 아까 연애는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 심리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상대가 내 마음대로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상대를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저희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번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두 개의 보따리를 가지고 간다 그랬죠. 습관 보따리와 정서 보따리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습관 보따리와 정서 보따리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안 좋고 건전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에게 투사하거나 전이하는 거거든요. 네가 내 습관대로 해. 네가 나 좀 이해해줘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결혼 생활의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때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바꾸자 하는 욕구지만 결혼해서는 나를 바꾸는 욕구로 전환하셔야 돼요. 나를 바꾸는. 네, 상대를 바꾸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그 갈등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를 바꾸는 욕구로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욕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결혼 생활 뭐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가정 행복 코치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잘해서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제가 결혼 생활에서 제가 결혼의 과정을요 이렇게 봅니다. 결혼은 커플이 환장을 해서 환상을 안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지는데 딱 석 달 걸립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리고 10년 정도 저희는 갈등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부부 세미나 갔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갈등이 커질 적에 포기하는 부부가 있고 극복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의 과정을 환장, 환상, 안고 부부, 앵꼬 부부, 인꼬 부부, 포기 부부 이렇게 저는 뭐 자료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안고, 앵꼬, 네. 인꼬. 처음에 환장을 하죠.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혼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고 부부가 돼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앵꼬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앵꼬가 나는 거죠. 앵꼬가 이제 바닥, 네, 바닥이 되는 거죠. 네. 앵꼬.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것이 인꼬 부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결혼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제 아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 정말 결혼한 20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가서 제 아내를 젖소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쳐다보던데 그 젖소가 아니고 이겼소 젖소 할 때 젖소 부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 아내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동안을 제 스케줄에 다 맞춰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준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남편 들어올 시간, 아이들 들어오는 시간 되면 반드시 자리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넌 왜 그러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했는데 제 아내는 그것이 자기 할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그게 젊을 때는 그냥 누리는 것이 좋았는데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이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제가 이제 강남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직장 생활할 때 네. 회사가 있고 개포동에 집이 있었어요. 네.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이제 집에 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차가 일찍 끊어지니까. 그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다 데리고 제가 10명, 20명 데리고 회식을 해요. 네. 회사 돈으로 회식을 하고 한 11시쯤 직원들 10명, 20명 다 데리고 걸어서 우리 집에 가요. 한 1시간 걸어가요. 그러면 그 밤에. 네, 그 밤에. 그럼 아내가 그때부터 술상 다 차려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해장국 다 끓여서 그렇게 해서 다 출근시켰는데 한 번도 생생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네, 이 자리에 신랑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신 우리 사모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뜨거운 박수 모셔볼까요? 드리겠습니다. 이게 빨리 나오세요. 앞에 계세요. 여기 앞에 계세요. 자,
나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젖소 부인을 직접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니 일로 나오라고? 네. 자리도 없는데. 여기 자리 있잖아요. 자리 많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 있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네. 네. 나올 걸요? 아니에요.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왜? 나오세요. 네. 네. 저희는 얼굴이 안 나가는 방송입니다. 네.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몸에다가. 네. 자.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키가 엄청 크세요. 너무 미인이시죠.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올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비행기 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미스코리아 선발리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쇼에 잘 적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가만히 계시면 제가 그럼요. 자, 어떻게 우리 회장님 만나셔서 사실은 너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20년 동안. 그렇죠? 즐거운 순간들이 더 많았어요. 아니 아까 그 왜 저 새벽에 밤에 직원도 다 데리고 와서 또 술상 다 보고 아침에 해장국까지 했는데 본인은 생색 한 번 안 내고 다 그렇게 보냈다 그러는데 솔직한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요?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요즘 여자들 그거 하는 여자들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정말 눈치 보여서 그거 못 하거든요. 참고로 근데 저도 사실은 회장님 그 집들이를 6개월 동안 했어요. 결혼하고 집들이를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술 냉장고가요 쫙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그거를 6개월 동안 매일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6개월 딱 지나니까 저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너는 못 살겠다.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 우리 회장님 이제 결혼 30년 차면 사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우리 이승현 회장님 장점 3가지만 칭찬 3가지만 해주세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잘 들어줘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요. 약속을. 두 번째. 그 두 번째인데. 그게 두 번째. 아니, 지금 아까 제가 할 때만 해야지 인정되는 거예요. 그걸 쭉 이어서 하시면 손해. 첫 번째 2개를 얘기하신 거는 그냥 안 돼. 자, 첫 번째는 두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얘기하면 즉시 여기 지금 로고 반드시 될 때까지는 아니고 꼭 저는 얘기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저녁에 그거를 꼭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요 현금 500만 원만 500만 원 얘기하고 여보 올 때 지방시 백지 하나만 갖고 와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럼 그걸 또 다 하신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도 그래요. 세 번째도 제가 얘기하면 우선순위로. 뭐든지 우선순위.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이런 거 좀 바꿔줬으면 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 없었겠어요. 네. 자, 두 가지만 할게요. 그건 두 가지만. 첫 번째. 요건 좀 앞으로 또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바꿔야 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이거 남편을 바꾼다 그럴까 봐.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 방법이네요.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거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남편을 바꾸기보다는 제가 바꾸는 게 지금도 바꾸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지난주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과에 갈 일이 있는데 자꾸만 이런 쇼라든가 강의가 있으니까 남편은 일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치과병원 예약을 이렇게 급히 아프면은 체하거나 이러면 병원을 가는데 가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지난주 토요일 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 예약을 했어요. 하고는 제가 치과에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지는 대충 알지만 여름이라서 덥고 또 치과도 가고 이래서 겸사겸사 제가 잣죽을 끓였거든요. 잣죽까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치과를 갔다 와서 한 끼 정도는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잣죽이 딱 끓여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감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날씨도 덥고 이랬더니 딸하고 남편하고 한다는 얘기가 겸손하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겸손하기까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자쭉 먹어본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손 들어봐서 자쭉 드셔보시고 봐요. 없잖아요. 네. 흔한 음식이 아니니까. 거기에 최근에 겸손하니까.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게 겸손하기까지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근히 자기 자랑을 또 하시는 자축까지 또 이렇게. 그러면 네. 30년 전에 결혼하실 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우리 회장님? 그때도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능력이. 예. 남자 능력이에요. 예. 그때 당신 저희 남편은 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고요. 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근무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인사를 가자고 그랬더니 네. 그때 대리 진급을 시험이 되고 난 뒤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일단 되고 나면. 예. 그래서 그때 조금 앞길을 봤죠. 역시 결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 저번에 그 우리 회장님이 따님을 소개시켜서 제가 맞아요. 잠깐 뵀는데요. 따님도 엄마랑 똑같으시고요. 외모도 키도 키가 174인가. 와. 거기다가 성격도 뭐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 하시잖아요. 네. 결혼할 때 여자친구의 엄마를 만나봐라. 그 부모님을 만나. 왜냐면 그 엄마의 모습이 그 여자의 미래의 모습이다. 또 여자분들은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꼭 만나봐라. 그 그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항상 가정적인 사람은 아들도 가정적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두 분 진짜 너무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못다 하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저 이수경 회장님께 남편분께 꼭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뭐 당부 말씀이도 좋고. 네, 제가 네. 3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알아가고 몰랐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30년을 예, 봤는데도. 제가 뭐 지금 꼴통시어뿐만 아니라 북소믈리에 또 뭐 교회에서 강의라든가 그리고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남편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까지 저기까지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는 꼭 칭찬을 하고 네. 정말 나한테 감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계속 매일매일 그 놀라운 능력에 감동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강의하시면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찍히니까 얼마나 그럼. 이제 그러니까 12,970원은 그냥 KB 가져. 너네 가져 너네. 그렇습니다. 어. 하여튼 자 여러분 우리 사랑은 사모님께 여러분 장고입니다. 아셨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네요. 아니 진짜 뭐 저는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이수경 회장님 맨날 뵐 때마다 정말 항상 안정적이시고 항상 여유로워 보이시고 항상 이게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심이 넘치는 이유가 이렇게 깊은 내조가 있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회장님이 되게 네. 동안이시지만 연세가 60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삶의 모든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분들하고 에너지가 틀린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우리 회장님은 경험한 것만 말씀하시고 그 경험을 또 이론과 접목시켜서 말씀해 주시니까 직접 이렇게 짜증 수첩까지 쓰시면서 자 이제 오늘 그러면 연애와 결혼이 다른 점 이제 마무리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미혼들도 여기 뭐 많이 계신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한테 맞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상대에게 맞는 짝이 되어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성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가 되어주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는 속담이 있어요. 네. 전쟁도 위험하고 바다도 위험하지만 결혼도 되지 않은 결혼은 더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저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정말 위험해요. 네. 잘못되는 가정도 너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혼식이 아닌 결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드렸지만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드메가 아니에요. 혼수가 아니에요. 결혼식장이 아니고 축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그 다음에 두 가문의 결합이라는 생각, 또 섹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선언하시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나는 30여 명의 여자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30억 명의 남자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선언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 선언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은 사람의 성생활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거, 또 맞벌이가 좋은지 외벌이가 좋은지도 충분히 토론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내가 돈을 택할 것인지 다른 것을 택할 것인지를 충분히 선언하셔야 되고, 또 아내라 그러면 남편의 야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남편이 나바라기로 만드시면 안 돼요. 네. 남편이, 저는 정말 어떤 지혜로운 여자를 봤냐면 6개월 동안 남편이 퇴근 이후에 하는 행동을 다 적어요. 그게 뭐 그냥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 남편이 이런 거 같은 거죠. 네. 주로 만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부족한 거를 아내가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 부분도 좀 이런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고 자기 개발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코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면 네. 그냥 그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네. 결혼은 낙원에서 과일을 따먹는 기술이 아니고요, 묘목을 거목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묘목을 두 분이 정성스럽게 물 주시고 햇빛 쪼여 주셔서 거목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네. 챌린저를 모시겠는데, 뭐 결혼을 앞두고 나는 결혼을 맞아요. 하고 계신 거는, 자, 뭐 오늘 나도 정말 오늘 이 자리, 이게 뭐 성공이라는 게 꼭 네. 일적인 성공만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기본은 내 가족에서, 맞습니다. 그죠? 가정 생활에서의 내가 지금 이것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들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 이수경 회장님이 주시는 미션이라면 나도 뭐 이렇게 짜증 수첩 뭐든 다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나를 한번 또 우리 행복한 가정을 한번 이끄는 사람이 되고 보겠다. 챌린저로 도전하실 분,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또 우리 손을 벌쩍 드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방송 라디오 DJ이십니다. 그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방송의 라디오 스타로 오디션이죠. 거기서 54살에 최고령자로 발탁이 된 와. 이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건요. 네. 예, 앉으세요. 저희 라디오 특강이라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네. 프로에 그 이수경 회장님이 또 연사로 강의자로. 모셔가지고 네. 너무나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제가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오신 건데 지금은 여기 꼴통 챌린저로 올라오신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계기로 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정말 그 이수경 그 저자님한테 뭘 배웠냐면, 제가 딴 거는 너무 다 잘했어요. 예. 근데 저의 아킬레스건이 뭐였냐? 예. 네. 부부 문제. 부부 문제. 이놈의 이 남편하고는 예. 내가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그러니까 한 26년, 20년? 27년 정도 돼요. 네. 오래가네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인상이 쓰여질 정도로 그렇게 아니, 헤어지세요. 그래서 정말 그러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진짜 저분 안 만났으면 제가 네.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어머. 예. 아니 무슨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내가 왜 만났지? 도대체가 너무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렇게 크게 다르던가요? 혹시 아주 깊은 얘기를 해서 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그런 게 궁금한데. 예, 깊지 않은 얘기 해주세요. 그렇게 듣고 싶어요. 아니 아무튼 저는 굉장히 이제 그 모험심이 강하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신랑이 보면 불안하대요. 네. 저를 보면. 네. 근데 우리 신랑은 너무나 완벽주의자. 네. 그러니까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할 때도 간주도 없고 이 전주도 없고 결론.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결론이 뭐야. 제가 아주 그 얘기에 질려가지고 강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강사가 되다가 이런저런 오디션 해가지고 DJ까지 지금 DJ까지 오신 거예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남편하고 난 60살까지만 살 줄 알고 네. 그냥 뭐 참고 했어요. 살겠는데. 네. 이렇게 길게 살 줄 몰랐지. 내가 그래서 요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2번은 결혼해야 되지 않냐. 네. 우리가 뭘 알아? 20몇 살에.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 줄 알았으면 제가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다 뭐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반전이 결국 결혼을 2번 해라. 이런. 오늘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네. 100세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분을 만나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라 제가 99가지 우리 신랑의 장점이 있었어요. 하나의 약점을 제가 눈깔에다가 딱 붙이고 그거 심오한 거 있잖아. 장점 뭐예요? 장점 좀 알려주세요. 너무 완벽해. 완벽하고 아무튼 그 성실하고 다 좋은데 그 밤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아니 그 하나를 눈에다 두고 도대체 남자가 말이야 남자 같지가 않아. 초일이 같이 이런 듣고 식으로, 있으니까 좀 네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약간 격화시키고 항상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54이 되다 보니까 뭐 토마토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아주 자유로워지면서 아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저의 꿈이 생겼냐 하면 질문을 하실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신랑은요. 네. 다른 남자를 보면 다른 남자들이 저한테 정민 씨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은 나로 말하면 도봉산이나 북한산이고 저희 신랑은 너무 히말라야 산이야. 너무 이제 깡깡 얼어 있어. 도대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녹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제가 그 히말라야 산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새 조금씩 녹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예. 좋아요. 자 그러면 그 히말라야를 완전히 녹여버릴 그 비법. 미션을 하나 좀 더 좀 수행하실 수 있는 걸 좀 주신다면. 근데 저희 미션 수행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페이스북 하세요? 그렇죠. 페이스북 하죠. 페이지에 꼴통쇼에 들어오셔서 당연하죠. 거기에 정말 미션 수행 일지를 꼭 그렇지,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해주실 수 있죠? 예. 오케이. 전 시인이에요. 글도 잘 써요. 예. 저기요 아무리 책을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쓰시는 이수경 회장님도요 이 안에 쓰신 거 보면 완전히 골 때려요. 이게 진정성 있는 글이에요, 그죠? 너네가 가져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시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럼 미션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히말라야를 녹일 수 있는 김정민 DJ님이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정말 진솔하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본인의 문제로 인식을 하신 게 너무 다행이고요. 네. 결혼은 어차피 쌍방과실이에요. 누가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상대방의 과실로만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민 DJ한테 드릴 미션은 네. 정말 그 남편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를 한 20가지를 찾아보세요. 20가지? 남편의 장점 20가지. 근데 그게 뭐 키가 커서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맞아. 뭐 듬직해서 성품으로. 아니,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행동. 그다음에 이렇게 뭐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20가지를 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 뭐 아무튼 좀 섬세하게 들어가면 할 수 있겠죠. 아니 아까 뭐 시도 쓰시고 뭐 한다고 하시니까 하죠. 하죠. 그러면 남편의 장점을 시로 써주세요. 아셨죠? 그렇죠. 뭐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20가지를 언제까지? 매일매일 20일치를 써주세요. 너무 심하다. 나도 일을 해야지. 그렇게 20일을 잡아놓으려고. 아니 20가지 하루에 한 번씩 남편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에 20일 동안 제가 그러니까 만나셨을 때 이 사람하고 그러면은 3-7일 후에 제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남편을 만나겠네요. 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전에게 하실 수 있게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또 시즌 1에 이렇게 또 에너지 넘치시는 또 우리 또 경기 방송의 또 방송 진행자께서 저희 또 팟캐스트 방송 우리 또 꼴통쇼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기차신 분들 만나시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이제 오늘 또 그래도 이 사회의 또 어르신으로서 오늘 또 물론 가정 행복 코치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저희 시즌 1 꼴통쇼 이제 마무리거든요. 좀 이렇게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세상이 참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사회가 참 어렵고 혼탁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제가 언젠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 딸아이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러 가는데 비가 오니까 제가 차로 이제 모의고사를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인데 비가 오네. 나 비 오는 거 싫은데 오늘 시험 망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참 듣기가 모의고사인데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걸 그냥 한마디 해줄까 싶은데
제가 그때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니까 이 아이가 지금 심리가 불안한데 비에 구실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딸한테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이라는 제가 용어를 설명을 해줬어요. 네. 관심의 원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예요. 비가 오는 거 내가 관심이 가지요. 내 옷도 젖고 비를 맞아야 되니까 그건 관심이 가는 거 분야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비를 못 오게 할 수 없잖아요. 네.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험을 내가 싫어하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젊은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이 혼탁하고 사회가 힘들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맞아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요즘 SNS 시대잖아요. 네. SNS라는 툴이 있어서 여러분의 하고 있는 것들이 지구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뜻이 정해지시면 여러분의 키워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업 경영자이지만 가정 행복 코치 이수경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맞아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남자 가정 행복 코치 이수경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키워드를 정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키워드를 정하시고요. 그 키워드에 맞는 글을 SNS를 통해서 3년만 올려보세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올려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컨텐츠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분야에 올리완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그 분야의 1인자가 돼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건 또 좀 이따가 선물 또 나눠드리는 시간. 이건 또 책은 또 던질 수가 없네요. 네. 아까 유지성 씨는 선물 드렸는데, 자 우리 이제 시즌도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왕골 우리 이영석 대표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시즌 1을 마감하면서 사실 뭐 저희가 배우려고 이걸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맞습니다. 누가 이익을 챙기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부 다 뭐 오종철 씨나 저나 다 자기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서 사실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다. 다 맞아요. 무료로 하고 있고 정말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배움이라는 것은 저는 삶의 질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첫 번째 지식을 많이 넣는 거. 그게 가장 훌륭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걸 보는 거. 보는 거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많은 세상도.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한 끼를 먹더라도 좋은 음식 드세요. 예를 들면 채소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내가 텃밭을 조금 가꾸든지. 그래서 첫 번째가 지식. 두 번째가 보는 거. 세 번째가 먹는 거. 하여튼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러면 우리 시즌1와 함께 힘차게 인사드리면서 시즌2 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그냥 구분만 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또 일상 똑같은 시즌2로 여러분 25회 때 힘차고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구호외치면서 24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